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요즘 보니까 주가가 완전 뭐 떡락이죠, 떡락. 엄청나게 빠집니다. 빠지기는 연말 돼가지고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뭐 2% 이상씩 빠지면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결국은 코스피 2300이 이제 깨졌어요. 2300이 깨졌고 코스닥도 뭐 700이 깨지고 하여튼 올 마지막 한 해 참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빠지고 뭐 다 빠지네요 보니까. 뭐 제대로 좀 재미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 한국전력 정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환율도 좀 많이 빠져요. 환율도 그래서 1270원이 깨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인들이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이제 팔고 나간다는 거죠. 개미들이 1조 이상씩 산다는 게 웃기잖아요. 어제는 팔고 오늘은 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주식에 대한 그 양도세, 매매차 양도세. 왜 양도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왕창 팔고 또 왕창 사고 참.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700선이 함께 무너졌어요. 이 배당락 여파 속에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매물 출회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완전 급락세를 보인 덕분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차전지. 요즘 2차전지 섹터 상당히 문제 많아요. 앞으로는 내가 봐도 2차전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계속 주가가 빠집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오전에도 보니까 막 46.15% 정도 코스피가 막 빠지더라고요. 2% 정도. 그 2286까지 봤는데 하여튼 개장과 동시에 2%까지 막 쭉쭉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2300이 깨지죠. 2300이 깨진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2달 만이에요 벌써. 2달 만에 또 벌써 깨졌다. 또 비슷한 시각에 코스닥도 한 7.8%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더라고. 696을 제가 바라봤는데 전날 가까스로 700선을 유지를 했었어요. 수성했는데 코스닥도 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막 떡락을 하더라. 700선을 깨지더라. 이렇게 수급별로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한 7,616억 정도를 이제 매수 중이었는데 결국은 한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어제였어. 27일.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약 1조 5천억 가량이 매도 폭탄을 내놨어요. 개미들이. 폭탄을 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오늘 매수 폭탄을 가는 거야. 매도 폭탄과 매수 폭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대주주에 부과하는 양도세는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야. 27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서 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 원 아래로 낮추거나 아니면 종목별 지분율을 1%, 코스닥은 2% 미만일 경우에 피할 수 있어. 그러니 막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계속 팔아치워야지 이제 대주주 요건에 안 들어갈 겁니까? 이 대주주 요건 들어가면 피곤한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애들이 그래서 이제 2,636억, 기관애들이 한 5,116억 정도 팔아치워가지고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죠. 특히 기관 투자자 가운데 금융 투자가 4,807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순매도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고 개인들이 3,504억 정도 매수 우위인 가운데 외인과 기관들이 각각 1,430억, 2,034억 매도 우위예요. 이 배당락일인 오늘 고배당주 보니까 고배당주인 증권이요. 증권도 마이너스 4%, 금융 마이너스 3.86, 통신 마이너스 3.79, 보험업종 마이너스 2.18, 막 쭉쭉 빠지는 거야. 미치도록 빠지는 거야. 계속 급락세가 이어집니다. 이 배당락일은 그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통상 투자자들은 전날까지 배당주를 대거 사들인 뒤에 이 배당락일을 맞아서 매물을 출회하고는 합니다. 다만 그 배당락에 따른 지수 조정은 일시적이라면서
낙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 배당락에 따른 기술적인 그 주가 하락 조정이 있으며 그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들의 그 순매도 되돌림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약세 압력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매도 압력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향후 반등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다. 수급 요인이 일시적으로 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이슈 해소 시에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개인들의 그 매도 압력이 높았던 업종은 수급 이벤트가 끝난 뒤에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곤 했다고 이제 분석을 해요. 12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그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에 이제 상대 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준일 5일 후에요. 그래서 올해도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개인 매도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이벤트 해소 후에 반등 가능성, 이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미들이 뭐 임의로 판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회피 물량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가니까 결국은 매수하면은 한 5일 정도 후 되면은 다시 또 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삼성전자 뭐니 뭐 다 하이닉스니 난리 쳤습니다. 또 간밤에 보니까 테슬라가 한 11% 정도 급락을 해버리니까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 약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 쇼크죠. 테슬라 쇼크.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뭐 한 2.58%, 하이닉스도 한 1.3%, 오선주 2.2% 빠졌고 LG 엔솔이 4.49%가 빠졌어요. 엔솔, 삼성 SDI 3.37%,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좀 선방했네요. 0.3%니까. 코스닥은 보니까 더 많이 빠졌어. 뭐 에코프로비엠이 5.8%, LNF 7.4 이렇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5.5, 첨보가 한 10.7% 완전 떡락을 했네요. 테슬라로 인한 그 테슬라 쇼크도 영향도 있었고, 하여튼 연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가 끝날 거야. 목요일까지만 장 열리고 끝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재미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없는 한 해 보낸 적 참 드문데 그래도 잘 버텨왔고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가지고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잘 살아남아봅시다. 뭐 삼성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오늘 또 배당주,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배당주들은 이 배당락으로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